오늘 시장은 살짝 밀리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 0.76%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가 요즘 미국에서도 계속 강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0.3% 정도만 밀려 있지만 어찌됐든 상승세에서 계속 벗어나진 않고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수가 오늘 조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 왜 그런가라고 하면요. 일단 뭐 지수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2,500포인트를 넘어가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때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죠?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른다. 그러니까 제발 윗자리 사지 말고 아랫자리 사라. 그러면 우리가 박자도 맞출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사람들은 항상 윗자리에 사더라라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 박스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을 때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박스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나의 조바심 때문에 매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박스권의 상단부에 사는 이유는요. 좋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가 지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전혀 올라갈 것 같지 않다가 안 사야지 하고 보고 있다가 이만큼 올라오게 되면요. 어제 살 걸 그때 살 걸이라는 생각에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고 하는 나의 조바심 때문에 여기에 사게 돼요. 근데 사실상 내가 매수했을 때 유리한 자리인가라고 하면 절대 유리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해서 뭐 지금 테마주들이 뭐 AI 관련주라든지 빅데이터 관련주라든지 뭐 챗 GPT 관련주라든지 뭐 VR, XR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라든가 뭐 NFT 관련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기술주라든지 뜬구름 잡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많이 급등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품절주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수가,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 적은 매수세로도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러다 보니까 이상 급락 현상까지 바로 나오게 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런 종목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아니 개별 종목 장세니까 지수랑 상관없이 내가 지금 종목을 잘 잡으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착각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려드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박스권 상단부에는 사실은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돌파가 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돌파가 되고 상승세를 우리가 이렇게 조금 먹기 위해서 뭔가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들어가는 돌파 매매 방법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올라갈 때 지지 반등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지지선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매매법은 있을지 몰라도 이 자리에서 돌파가 될 것 같으니까 사야지라고 하는 것은 도박에 가까운 내용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박스권인 것을 이제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내려왔을 때가 매수 포인트가 되고 잡아야 되는 기회가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서둘러 가지고 지금이라도 살까요? 지금이라도 뭐 AI 관련주를 사야 될까요? 라고 달려들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은 내려갔을 때 매수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고요. 이 내려갔을 때 최저점이 어딘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샀을 때 유리한 자리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박스권으로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결국은 내가 유리한 자리는 아래쪽이 될 거라는 겁니다. 뭐 혹여나 악재가 나와가지고 저기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생각보다 시장이 강해서 저기까지 안 빠지고 전저점까지 안 빠지고 2300포인트 언저리에서 반등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빠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 때는 위에 올라왔을 때가 아니라 내려갈 때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점을 맞춘다는 느낌보다는요. 내가 유리한 자리에 사기 위해서 지금 이거는 전혀 유리한 자리가 아니니까 불리한 자리니까 그냥 가만히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뚝심과 그런 여러분들의 확신이 조금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2년 동안 빠져있는 상태에서 제가 오프라인 강연도 지금 계속해서 매주 다니고 있는데 다니다 보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게 지금 계좌 감목 30%에서 많게는 반토막이 나 있어요. 그러면 그 반토막 난 계좌에서 뭐 새로운 종목을 살 돈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현금도 많이 없는 경우들이 좀 대부분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얼마 남지 않은 현금까지도 쓸데없이 추가 매수를 하거나 쓸데없이 신규 매수를 해가지고 또 그것마저 물려버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난 현금이 많고 단타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 오늘도 단타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잘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요.
명심하세요. 이왕이면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유리한 자리에서 해야지 내가 탈출도 쉬워질 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대했던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안 될 수 있다. 고용이 너무 잘 나오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탄탄하다, 잘 버틴다.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더 올려서 물가를 확실하게 우리가 잡아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약간은 조금 주춤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악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데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가더라도 지금 이렇게 고용지표도 잘 나오고 탄탄하다는 것을 더 많이 올려도 괜찮다라는 어떤 신호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도 지금 금리를 그럼 따라 올려야 되나? 근데 한국 부채가 지금 장난이 아니야. 가계부채도 그렇고 기업부채도 국가부채도 너무 심각한데 여기서 미국 따라 금리 올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근데 미국이 자꾸 올리면 우리도 어찌됐든 조금씩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조금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이 뭐 연준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귀 기울이고 있고 미국의 뭐 고용지표, 미국의 CPI 이런 거 관심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사람들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는 한국에 투자하고 있고 한국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잘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기대가 너무 과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한 만큼 실망이 큰 법이다. 그러니까 그 실망으로 인해서 생기는 하락, 추락, 어떤 그런 하락에서 나오는 악재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없다면 그 없는 대로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는 매수 접근을 해가지고 지금 자리가 박스권이 된다면 어쨌든 매매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실난 계좌를 어느 정도는 복구시킬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길지 않더라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서 따라붙지 마시고 내려갔을 때 확신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역시나 좀 침착하게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